최근 들어서 금융업계의 빅뱅이라고 불릴 만큼 변화가 크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은행 점포 안에서 증권과 보험사가 함께 영업하는 형태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IT 쪽에서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이야기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 대한 이모저모 경제금융부의 최보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은행에서의 복합점포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권사, 보험사까지 합쳐진 복합점포의 영업이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복합점포는 우선 한 지붕 아래에 여러 회사들이 들어와서 털을 잡고 영업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그동안에도 한 건물 안에 1층에는 은행이 있고 2층에 증권사가 있고 3층에 보험사가 있어서 네. 연계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영업이 많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복합점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그 층을 나누거나 공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한 공간 안에 그러니까 출입문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형태의 복합점포가 탄생한 겁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런 형태의 복합점포는 그 은행과 증권사만이 좀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보험사 같은 경우는 전업계 보험사의 반발과 또 그 설계사들의 반발이 워낙에 거세서 입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융당국의 추진으로 보험사까지 입점한 복합점포가 하나둘 문을 열고 영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금융사의 복합점포입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같은 계열의 증권사와 보험사가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통 끝에 보험사까지 입점한 백화점식 금융 복합점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팔고 있는 방카에 해당하는 분야의 보험상품 말고 보장성 보험은 팔지 않기 때문에 그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가 가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찾아가지고 하실 겁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비은행계 보험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보험사를 낀 복합점포는 금융지주사별 3곳까지 허용해 2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의 절충안이 나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NH농협과 하나금융지주가 보험 복합점포를 선보였고 KB와 신한도 젠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점포가 대대적으로 확대되면 수수료 경쟁이나 특화 상품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복합점포를 등에 업은 지주사들이 이렇다 할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둔 논란이 종지부를 찍지 못한 상태여서 정부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정부 정책을 무산시킬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는 등 반대 기류가 강하고 정부 역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전면 무효시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이 보험사 직원 한두 명을 앉힌 형태로 복합점포의 구색을 갖추면서도 영업과 서비스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삼성과 하나, 교보 등 비은행 계열 보험사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으로 보험사 지점에서도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관련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입니다. 리포트를 보니까 한 매장 안에서 증권과 보험사가 다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만드는 상품이 이게 어디 상품인지 잘 모를 수 있는 헷갈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업계나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차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험사는 자기 공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차단은 돼 있어서 사실상 법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상품을 섞어서 판매한다거나 이거는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예. 근데 그거는 추후에 얘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어서 추후에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 보신 대로 지금 영상으로 보신 대로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보험사의 복합점포를 무산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면 과거로 아예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입문을 만든 곳에서만 보험사가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예. 법에 명시를 해서 복합점포에 들어간 보험사를 아예 다시 발을 빼게 하는 그 점포를 빼게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한 건데요. 이렇게 여야가 별 이견이 없다 보니까 이번 9월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그만큼 큰 상태고요. 그렇다 보면 이 보험사가
지금 이 복합 점포를 리뉴얼까지 해가면서 입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추후에 법안이 통과되면 한순간에 또 다시 방을 빼야 되는 네. 그렇게 되면 또 점포 리뉴얼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비용 문제도 생길 것 같고요. 이런 총극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안 역시 지주사별로 세 곳에 한정해서 2년 동안 시범 운영해 본다는 것이어서 만에 하나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무슨 문제라도 발생하게 되면 전면 무산시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은행계가 아닌 전업계 보험사들이 그 지주사에 대한 특혜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국내 보험 산업은 워낙에 그 설계사 위주로 성장되는 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수십만 명의 설계사들이 들고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 생계가 좀 빼앗긴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그런 상태여서 아직까지 여전히 변수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지주가 아닌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이 복합점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발도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업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또 지주사가 아닌 은행들 예. 그리고 또 전업계 보험사들이 특히 반발이 센데요. 그래서 이쪽은 아예 또 다른 합종 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예를 들면 우리은행이 뭐 삼성생명과 손을 잡고 네네. 예, 그 상품 위탁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합종 연행을 하는 등 그 돌파구 찾기에 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예 이제 추후에는 서로 간 같은 지주 계열이 아니더라도 예. 서로 간의 점포 입점까지 해서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 복합 점포를 허용해 달라라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보험사가 없는 은행 지주랄지 은행사들 입장에서는 다른 기관들과 또 합종 연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떠한 양상을 보여줄지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핀테크 열풍이 불면서 여기에 관련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올 연말 정부가 그 한두 곳에 한해서 인터넷 전문은행 시범 인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당장 이 다음 달부터 업체들의 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어서 이 인터넷 은행 진출을 타진하는 업체들의 눈치 작전이 아주 치열한 상황입니다. 우선 인터넷 은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다음 카카오인데요. 예. 다음 카카오는 최근 한국 투자 금융지주들을 파트너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연말에 시범 인가될 인터넷 은행은 현행법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초과 취득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경영권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면 10%까지 지분 취득이 지금 가능한데요. 그래서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 지분 취득을 우선 해두고 그리고 추후 법 개정이 되면 지분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정부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50%까지 취득하고 대주주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그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파격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1단계에서 현행법 안에서 10%까지 지분을 확보해 두고 추후에 법 개정이 되면 지분을 좀 늘리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다음 카카오 측에서는 정부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분을 10%까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포털이라고 하면 다음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있는데요. 네이버 측에서는 좀 조용하네요. 네, 상대적으로 좀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네이버는 앞서 말씀드린 그 지분 문제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은 최대가 그 10%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인터넷 은행의 주도권을 뭐 다른 금융사나 뭐 다른 금융사에 줘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가진 그 포털 기반과 인프라 이걸 활용하면 추후 인터넷 은행이 충분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네. 또 이미 네이버 페이 같은 걸 출시하면서 금융권에 발을 담근 것을 보면은 추후에 좀 지금은 분위기를 좀 본다면 예. 추후에는 방향을 확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인터넷 전문은행 쪽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다음카카오가 손을 잡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눈에 띄게 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에 있나요? 네, 금융사 중에서는 미래에셋과 교보생명 그리고 예. 키움증권 정도가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또 산업계에서는 KT와 인터파크가 공개적으로 파트너 물색에 나서면서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정작 금융당국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은행은 좀 빠져라. 은행이 오.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소망치 않다라는 입장을 공고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은행은 인터넷 뱅킹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예. 똑같은 형태의 인터넷 은행을 하겠느냐라는 게 금융위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은행이 컨소시엄으로 뛰어들어도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럼 일단 정부 측에서는 은행을 배제하고 다른 업체들의 참여를 좀 더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행보는 또 어떻게 관측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리는 그림은 결국에는 ICT 업체가 제2금융권과 손잡고 들어와서 좀 더 새로운 사업을 좀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새로운 업태를 좀 형성해 달라 이런 예. 기대를 걸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런 정부 청사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정부 구상에 따라서 은행하고 또 금융 지주사 계열인 은행뿐만 아니고 보험사나 증권사도 이번에 인터넷 은행에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배제된 건데요. 이들이 빠지면서 ICT 업체들 사이에선 파트너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불만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은행 경험이 없는 업체들끼리 결국에는 1호 인터넷 은행을 가지고 사업을 네. 끌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 경험 없는 업체들이 하면서 큰 자본을 만지는 것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초기 이 은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정부 계산대로 내년 초에 문을 열지 못하고 좀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더 늦춰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앞으로의 우려도 있지만 기대감도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금융업 전반으로 또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더욱더 좀 확대해 줄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도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경제금융부의 최보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